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7월달도 벌써 하반기로 가고요.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는 걸 늘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요즘 비도 많이 내린 가운데 또 이 폭염까지 있다 보니까 무더위까지 와서요. 우리 특별히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 방송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가요, 매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새로운 이 정책이 반영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체류 업무라든가 이 비자 관련 그런 정책 변화된 거를 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매뉴얼을 하이코리아에다 올립니다. 외국인 이 체류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시면은 그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뭐 글을 전체 다 소개를 드리기는 어렵고, 외국 국적 동포와 관련돼서 이 체류 업무라든가 이 비자와 관련돼서 어떠한 이 업그레이드된 이 변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안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 국적 동포 하면은 주로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이 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방문 C38로 입국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 그리고 영주 자격,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기와 국적 취득 뭐 이런 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법무부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치료 업무 이거를 그냥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공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저희 동포세계 신문 418호 7월호 판이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7월호 판, 동포세계 신문, 제가 이 방송 하단 게시판에도 이렇게 링크를 해서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 종이신문에 나온 그대로 이 인터넷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이 재동포청에 바란다. 지난 6월경인가요? 동포 단체들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기자회견 전문 내용하고 각 국가별, 지역별 이 동포 단체들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 저희 동포세계 시민은 그러니까 홀수달 매달 16일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호는 9월 16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문에 뭔가 좀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 전에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메일로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번 특별 방송, 특별히 이 방송을 위해서 협찬 후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이황병원인데요. 앞서서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서울 이황병원이지만은 위치한 곳은 인천 이 주환동에 있습니다. 주환역에서 좀 가까운데요. 그래서 척추와 이 골절 이런 게 주요 전문 이런 병원인데, 그러나 이 내과 전문도 있고요. 이 건강 검진도 실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는 중국 동포 전문 이 상담 전화번호를 개설을 해서요. 동포 여러분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병원 상담을 해준다. 그리고 한국말이 어렵고 오히려 중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중국어로도 충분히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왕 이 병원을 이용할 거다 하면은 저희 동포세계 이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 저희 동포세계 신문을 또 애청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또 협력하는 서울 이황병원에 함께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황병원에서 최대한 동포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고 정말 정확하고 정말 이렇게 실수 없도록 병원 진료를 봐준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특별 방송은 우리 서울의왕병원이 함께 협찬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포 정책 및 체류 자격별 안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주요하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좀 요약을 먼저 해봤습니다. 이 동포 정책, 국가의 동포 관리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먼저 1장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동포의 국적별 또 체류 자격별 상담에 필요한 내용. 네,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이 동포를 상대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도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포의 국적별, 뭐 체류 자격별 그랬잖아요. 이 국적별이면은 주요하게 중국 동포하고 고려인 동포들이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체류 자격별이라면은 C38 단기 방문 비자와 관련돼서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영주 자격으로 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자격 변경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을 법무부가 올린 이 업무 체류 매뉴얼 이거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새로 요번에 변화된 거 하고 또 동포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해 오는 내용을 좀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뭐 꾸준히 보면은 많은 이런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길다 보면은 뭐 그때 좀 보고 싶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하단에 어떠한 체류 자격하고 관련된 이런 방송은 어디를 보사라 해서 내가 시간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그 영상 그 시간 시작점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또 효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동포와 관련한 기타 내용에서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방송을 보시고 고충 상담으로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충 상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장 동포 정책 및 국가의 동포 관리 제도. 네, 모든 것이 이제는 법에 그냥 기준을 두어서 근거를 두어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동포에 대한 이해와 이 관련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 재단법이 있고요. 이게 1997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뭐 그 후에 여러 차례 또 좀 개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이 재외동포법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법률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재외동포 이 체류 자격 비자를 받는 것서부터 국내에 와서 활동해서 체류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이 법에 이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외동포 기본법. 네, 올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도 제정이 됐는데요. 상당히 이 재외동포의 이 정책 그 부분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사실은 기본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재외동포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이렇게 근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재외동포법
이번에 있는 그 법보다는 앞으로는 이 재해동포 기본법에 의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법들이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재해동포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마다 이 재해동포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해동포 재단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동포를요. 그리고 재해동포법에는요, 제2조 정의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들을 이제 우리가 재외 국민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을 포함을 해서 조선족 동포하고 이 고려인 동포들도 이 재해동포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 그래서 그들을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한다고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동포 기본법에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그 자녀들, 후손들을 얘기를 하겠죠. 네, 이렇게 뭐 기본법 2023년도에 새롭게 마련된 기본법인데 11월 10일부터 이 시행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정의가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재외동포 범위에 넣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의 개념도 얘네는 혈통주의에서 무조건 한민족 이 동포의 개념에서 이제는 한국 국적자에게 좀 이렇게 점점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법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 재해동포 현황인데요. 제가 요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2021년 외교부의 이 재해동포 현황 자료인데요. 근데 이 재해동포 뭐 2021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3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동포는 480만 명, 그리고 재외 국민은 한 250만 명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통계표를 보면은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또 이렇게 중남미, 유럽 이렇게 해서 뭐 국가별, 대륙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 지역의 조선족 동포라든가 러시아나 시아세 지역의 고려인 동포, 또 일본 지역에 있는 이 제일 조선족 이런 뚜렷한 인구 현황은 EPS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는 혼합해서 이렇게 이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이 통계만으로는 조선족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의 통계를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면은 다른 뭐 출입국 통계라든가 다른 이런 또 그 현지 이 국가의 이 통계 이런 거를 좀 참조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재해동포 현황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추정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해서 여기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재해동포가 한 250만, 또 중국에도 한 250만. 네, 아주 미국하고 중국에 아주 크게 많이 이 재해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한 80만 가까이 와서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도 하시고 뭐 영주자금도 취득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의 체류 문제는 거의 지금까지 중국 동포와 관련된 그런 체류 정책이라는 이게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는 2010년도 이후부터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고려인 동포와 관련된 또 이렇게 정책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현황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재동포 정책. 한번 법적으로는 재동포 정책을 어떻게 향후 끌고 나갈 것이냐. 제가 좀 요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이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재동포 재단법은 주로 해외에 있는 동포 사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법은 어쨌든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뭐 3년씩 해가지고 계속 출국하지 않고 체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규정해 나와 있고, 이 재외동포 기본법은 올해 이렇게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요번에 이제 신설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재외동포 기본법의 그 방향, 이게 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 규정을 갖고 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 도표에 있는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재동포 재단법은 주로 뭐 연구사와 조사, 교류사와 문화교육사업 이런 거 지원한 거고요. 재동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책무가 좀 주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4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이런 정부의 책무를 두고 있다. 그리고요, 제10조에는 출입국과 체류를 규정을 했는데요. 1항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은 최장 3년까지 한다. 그리고 5항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적 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 활동은 사회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한다. 네, 기본적으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 들어온 동포들에게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나 국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단순 노무위를 하면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내국인과의 일자리 어떤 그런 침해라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볼까요? 기본 방향에 보면요, 쭉 기본 방향이 여기 나왔는데 제가 이제는 여기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네,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관련 법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관련 법령은 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재외동포법도 될 수도 있고, 또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또 이제는 방문 취업, 특례 외국인 그 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동포와 관련된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되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한국 국내에서의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선에서는 이제는 법률에 따라서 이 재외동포 정의,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큰 어떻게 보면 뼈대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해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관련 어떤 정책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제안도 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 2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의 국적별, 체류 자격별 안내. 네, 이제는 뭐 실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하시거나 아니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정책 지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좀 제가 이 체류 자격별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